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실전 모의고사 3회부터 심화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회의 심화 문제가 20번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교재는 18쪽을 펴주시면 될 거고요. 2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두 자릿수 기역과 니은의 최대 공약수가 6입니다. 두 자릿수구만. 기역과 니은의 차이, 기역 빼기 니은의 값이 24의 배수인 기역, 니은의 이 순서쌍은 모두 몇 쌍입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일일이 구해갖고 와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20번 같은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이거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으면 푸시면 되지만 이런 문제는 나오시면 일일이 계산해서 여러 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혹시나 시간이 모자른다면 뒤에 나오는 21, 22, 23 이런 것들 먼저 풀고 돌아오셔서 풀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20번 일단 한번 해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최대 공약수가 6이에요. 그러면 기역, 니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수가 하나는 네모, 하나는 세모 이렇게 줄게요. 자, 네모와 세모는 더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그래야 최대 공약수가 6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1 말고 공약수가 없는 수, 즉 더 이상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음과 미음이란다. 네모와 세모는 서로소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역의 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6 곱하기 네모였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니은의 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6 곱하기 세모였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수의 차이가 24가 아니라 24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8도 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풀어봅시다. 기역 빼기 니은이라는 것은 6 곱하기 네모에다가 빼기 6 곱하기 세모를 하니까 얘가 24의 배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네모에서 6배 큰 수, 세모에서 6배 큰 수, 이렇게 6배 큰 수들을 빼주니까 24의 배수가 됐어요. 24는 6, 4, 24거든요. 그러니까 6배 큰 수들의 차이를 구하니까 24가 된다? 아, 그 말은 처음에 있던 네모와 세모의 차이는 얘는 4의 배수가 되면 되더라. 그럼 6배 큰 수를 하면 24의 배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거를 여러 번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서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네모와 세모의 차이가 4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되는 수는 4도 되고 8도 되고 그 다음에 12도 되고 16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조건인데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두 자릿수가 돼야 된대요. 두 자릿수. 우리는 6이랑 어떤 수를 곱해서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 수가 6, 2, 12 이 두 자릿수죠. 여기서부터 6 곱하기 16, 66, 36이니까 96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요. 그러니까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부터 어디까지 올 거냐면 16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부터 16인데요. 네,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2부터 16까지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네모와 세모는 서로소 관계라고 했어요. 즉, 더 이상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차이가 4의 배수여야 된다. 네모 빼기 세모는 차이가 4가 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들고 와 봅시다. 얘가 10이고 얘가 6이면 차이가 4가 나는 거 맞죠? 2에서 16까지 사이에. 그런데 10이랑 6은요. 여기 집어넣어 보시면 2로 또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소 관계가 안 되겠지. 즉, 우리는 짝수인 관계를 들고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부터 16까지 중에서 차이가 4의 배수가 되는데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짝수를 들고 오시면 둘 다 네모도 짝수를 들고 오면 세모가 바로 짝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홀수인 관계로 4,
또는 8 이렇게 차이 나는 수를 들고 올 거다. 여기까지 천천히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에 있는 수, 니은에 있는 수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와 봅시다. 근데 기억이 일단 커야겠죠? 기억 빼기 니은이 24의 배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가지고 올까? 여기가 이제 홀수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가 3을 들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3을 들고 오시면 여기는 차이가 4 나야 되니까 7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이 나려면 11이 와도 되겠네요. 여기 이해하셨을까요? 네모 빼기 세모가 4의 배수가 되니까 7이랑 3 빼면 4가 될 거고 11이랑 3 빼면 8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순서를 다 적으라는, 순서상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몇 쌍인지만 찾는 거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얘들아. 기억과 니은의 순서상이 6, 7, 42, 그 다음에 6, 3, 18 이렇게 하시면 얘들아 여기 24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11 곱하기 6 하시면 66, 그 다음에 3, 6, 18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수의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얘는 48이 날 거거든요. 그럼 24의 배수가 맞죠? 24의 배수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차이가 지금 네모와 세모가 4 차이 나는 거 찾았고 8 차이 나는 거 찾았으면 12 차이 나는 거 찾아도 되나요? 그럼 12 차이 나는 거 찾아가지고 오시면 15도 되거든요. 우리가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부터 16까지니까 사실 15도 되지만 3이랑 15는 또 나눠져요. 3으로. 그러니까 아까 서로소 관계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여기서 일단 두 쌍, 그 다음에 홀수, 그 다음 키워볼게요. 여기를 5로 들고 오시면 차이가 4 나는 거, 4 큰 거 얼마죠? 9, 그 다음에 8 큰 거 얼마죠? 1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들고 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두 쌍, 그 다음에 또 들고 올 수 있는 게 얘 7로 들고 올 수 있겠죠?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얘는 7로 들고 온다면 네모에 들고 올 수 있는 거 4 큰 거. 4 큰 거 뭐죠? 11, 그 다음에 8 큰 거 얼마죠? 15. 우리 16까지 된다고 했어요. 2부터 16까지. 그래서 여기도 됐고 두 쌍.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 핑크로 해볼까? 자, 이제 여기 9 들고 올 수 있어요. 9. 자, 9를 들고 온다면 여기는 4 큰 거 하면 13, 8 큰 거 하시면 16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걔는 안 된다. 그럼 여기는 한 쌍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키워볼까요? 또 키울 수 있나? 11? 얘를 11로 들고 오면 4 큰 거. 4 크면 15죠? 얘도 가능하죠? 또 한 쌍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3인가요? 그럼 4 큰 거 하면 17이 올 건데 우리 16까지만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더라. 그럼 우리가 총 개수. 될 수 있는 총 개수는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 여기서 한 쌍, 여기서 한 쌍 이렇게 가지고 올 거니까 총 8쌍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8쌍 나옵니다. 문제가 좀 생각해 줄 게 많아서요. 조건들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다시 천천히 돌려보시고 2번 보셔도 되고 얘들아 3번 보셔도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고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된다 하시면 깨끗한 종이 꺼내서 자기가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24번 문제도 심한 문제네요.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이는 24번. 다음과 같이 수를 규칙에 따라 늘어 놓았어요. 자, 규칙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수,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몇 개인지. 그럼 우리가 규칙을 한번 보니까 2, 2분의 1, 3, 3분의 2, 3분의 1, 4, 4분의 3, 4분의 2, 4분의 1. 우리 수를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로 시작하면 4가 분모에 가는 진분수를 쭉 나열해놨죠. 자, 그 다음에 끝이 200이에요.
뒤에 200으로 시작하는, 분모 200으로 시작하는 진분수들은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앞에는 수가 누가 있었을 거냐면 199예요. 199, 그 다음에 199분의 198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199분의 197 이렇게 진분수들이 쭉 나열돼서 199분의 1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200 하고 수가 다 끝났어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 중에서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홀수는 안 만들어지겠죠. 분모가 홀수라면. 분모가 짝수인 수에서만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모의 크기에서 절반을 들고 와서 분자에 적혀 있어야지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일 건데 분모가 홀수인 수는 2분의 1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짝수인 수, 즉 199까지 중에서 짝수인 수는 앞에 198은 짝수잖아요. 그래서 198까지 중에서 짝수 개수만 들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198까지 짝수 개수가 총 몇 개니? 라는 말이니까 2로 나누시면 298, 298이니까 99개, 짝수는 99개가 나올 거라서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총 99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못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길이의 차이가 85cm가 나는 두 막대를 연못의 수면과 수직으로 넣었더니 긴 막대의 19분의 12가 물에 잠겼고 짧은 막대의 10분의 9가 물에 잠겼습니다. 연못의 깊이는 몇 cm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연못이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막대를 들고 와 봅시다. 자, 하나는 긴 막대. 자, 이거를 19분의 12가 물에 잠겼다고 했을까요? 자, 19분의 12가 물에 잠겼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이 긴 막대의 입장에서 총 19개 등분으로 쪼갠 것 중에서 총 19개 등분으로 자른 것 중에서 12개 크기만큼이 여기에 잠겼대요, 물에.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짧은 막대는요. 10분의 9가 물에 잠겼어요. 이거는 짧은 막대는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얘를 총 10개 등분으로 자른 것 중에서 9개 등분만큼이 물에 잠긴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아이의 차이가 지금 85cm다. 쟤를 지금 이용할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건 연못의 깊이예요. 자, 보세요. 19분의 10이라는 건 막대 기준이에요. 큰 막대. 그 다음에 10분의 9라는 건 짧은 막대 기준이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가지고 올 거냐면 물의 깊이를 1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물의 깊이를 기준으로 둘게요. 자, 이 물의 깊이를 총 12개로 쪼갠 것 중에, 자, 이 물의 깊이를 총 12개로 쪼갠 것 중에 이 한 등분의 크기에서 총 19개를 들고 오면 긴 막대가 되겠죠. 다시요. 긴 막대는요. 긴 막대 길이는 연못의 깊이에다가 연못 깊이를 우리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까요? 연못 깊이를 12개로 나눈 것 중에 19등분 가지고 오면 돼요. 자, 다시요. 얘를 12개로 막 쪼갰어요. 근데 이 12개로 쪼갠 거 이거 한 개를 크기를 19개를 가지고 오면 이만큼 쌓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개로 나눈 것 중에 19개 들고 오세요 라는 말은 분수의 의미에서 12분의 19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긴 막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짧은 막대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짧은 막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짧은 막대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못의 길이, 연못의 깊이 이 녀석을 몇 등분으로 쪼개야 될까요? 9개로 쪼개야 될까요? 10개로 쪼개야 될까요? 지금 연못의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쵸? 우리는 지금 9개로 쪼개야 돼요. 얘를. 9개로 막 이렇게 쪼갰어요. 여기 9개 중에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이거를 몇 개를 들고 와야 이 초록색 막대 길이가 될까요? 10개를 들고 와야겠죠. 자, 10개를 들고 오면 이 9개를 쪼갠 거, 이 한 등분이 10개를 들고 오면 이만큼의 높이가 될 거예요. 자, 연못의 깊이를 9개로 쪼갠 것 중에 10개만큼 들고 와라. 즉 9분의 10만큼 들고 오면 짧은 막대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긴 막대와 짧은 막대의 길이의 차이가 85cm입니다. 쟤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 빼기 여기를 해주면 85cm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12분의 19에서 9분의 10을 이제 빼봐야 하는데, 자, 우리는 얘를 정리를 하면 연못의 크기 곱하기 12분의 19에서 빼기 9분의 10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계산하실 때는 분수에 덧셈 뺄셈이니까 통분을 좀 해주셔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해보시면 뭘로 통분되죠? 36으로 통분되나요? 그래서 36분의 3을 곱했을 거니까 여기는 3, 9, 27, 57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36분의 4, 9, 36, 4를 곱하면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빼면 얼마예요, 얘들아? 36분의 빼면 17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연못의 깊이, 여기다가 적을까? 자리가 없네. 연못의 깊이 네모에서 얘를 36분의 17을 곱한 게 얼마에 해당되냐면 85cm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얘들아, 36분의 17에 해당되는 게 85cm면 36분의 1에 해당되는 건 몇 cm일까? 다시 해볼까요? 36으로 나눈 것 중에 17만큼 가져온 크기가 85cm래요. 그러면 36으로 나눈 것 중에 한 개 가지고 온 크기는 얼마일까? 와우, 지금 대답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85cm에서 나누기 17을 해주면 되겠죠. 85 나누기 17을 해주면 얘들아 5cm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자 36분의 1에 해당되는 게 5cm예요. 자, 연못 깊이를 36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오면 5cm래요. 그럼 연못의 총 깊이는 얼마일까 했어요. 연못의 깊이는 36분의 36에 해당되겠죠. 전체를 다 들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5cm에다가 곱하기 36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은 5, 6, 30이니까 18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80cm입니다. 연못의 깊이가 180cm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여러 번 들어보시고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이해가 잘 되고 두 번보다 세 번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종이 꺼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나오는 심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24쪽에 20번 보실게요. 자, 20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각각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보기에 있는 수를 잘 보시면 니은 곱하기 니은 곱하기 니은 똑같은 수 3번을 곱한 것 분의 기억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18분의 1과 크기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8분의 1이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야지 똑같은 수 3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8은요. 2, 9, 18, 9는 3, 3은 9, 더 이상 안 쪼개지죠? 그래서 18은 2 하나, 3 두 개의 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크기가 같은 수죠. 크기가 같은 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분모에 해당되는 수가요. 얘들아,
똑같은 수 3개의 곱으로 만들고 싶대요. 근데 지금 2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2가 몇 개 더 필요해요? 2가 2개 더 필요하죠? 여기 분모에 2랑 2를 이렇게 곱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분자에도 2랑 2를 곱해줘야겠죠? 2랑 2를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자, 똑같은 수 3개의 곱인데 3은 2개밖에 없네요. 3 곱하기 3? 그럼 3개를 만들려면 나는 분모에 3을 하나 더 곱해주고 분자에도 3을 하나 더 곱해주시면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식을 정리해 봅시다. 2도 3개가 됐고 3도 3개가 됐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분자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6에 해당되겠죠? 6 곱하기 6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분자에 해당되는 수는 2는 4, 4, 3, 12 여기에 해당되는 수는 12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12, 니은은 6,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옆에 25쪽에 있는 2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은선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홀수날에는 전체 일의 4분의 1을 하고 짝수날에는 전체 일의 6분의 1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월 1일부터 매일 일을 한다면 일을 모두 마치는 날은 10월 며칠이 됩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 전체 일의 양은 항상 1이라고 둔다고 했죠? 자, 전체 일은 1이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럼 10월 1일부터 볼게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 홀수날에는 전체 일 4분의 1을 한대. 그럼 4분의 1, 그럼 짝수날은 6분의 1, 그 다음 날 홀수날이잖아요. 또 4분의 1, 그 다음 짝수날이죠. 또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전체 일 1을 완성하는 건 몇 월 며칠이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반복이 요렇게 돼서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일단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보시면 12로 통분이 되나요? 12로 통분을 하시면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2에 해당될 거니까 12분의 5만큼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일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12개로 나눈 것 중에서 이렇게 12개로 나눈 것 중 5칸을 일을 할 수 있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12분의 5만큼 일을 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요까지 일을 하면 이미 12분의 10을 일했어요. 12개로 나눈 것 중에 10칸을 채웠다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전체 일이 1인데 내가 12분의 10만큼 이미 일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걸 빼주면 12분의 2만큼 일이 남겠죠. 12분의 2는 약분하시면 6분의 1만큼 일이 남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10월 5일 날 하는 일의 양을 보고 6분의 1이 넘어가면 5일 날에서 끝날 거고 만약에 6분의 1보다 더 적은 양을 10월 5일 날 하게 되면 우리는 10월 6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자 볼게요. 10월 5일은 홀수날이죠. 홀수날은 전체의 4분의 1을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4분의 1은 우리가 남아있는 6분의 1보다 더 큰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더 큰 수죠? 여러분들 생각이 나나요? 더 큰 수죠? 그러니까 나는 10월 5일 날 남아있는 6분의 1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0월 5일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일을 끝낼 수 있는 날은 10월 5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모양의 땅에 둘레에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와, 우리 진짜 나무 심기를 사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우리 간격으로 나무 심는 건요. 요거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끊어진 길, 그 다음에 이어진 길, 즉 이런 도로에서 나무를 심는 것과 동그란 이어진 길의 도로 또는 이런 네모 도로에서 나무를 심는 것과 우리가 조금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끊어진 길에서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쪼갰을 때 간격의 개수가 4개면 나무를 심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간격수보다 더하기 1 한 것만큼 나무의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길이 아니라 이어진 길에서는 간격과 점이 짝이 딱 맞아요. 점 하나의 간격 하나, 점 하나의 간격 하나, 점 하나의 간격 하나, 점 하나의 간격 하나. 자, 보세요. 마지막 이렇게 이어지면 마지막 점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 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길에서는 간격수와 나무수가 똑같더라. 요런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얘 84cm, 108cm, 120cm 여기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는 가장 적게 심고 싶으니까 간격을 넓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84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서 딱 맞게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이 간격의 크기라는 것은 간격 크기는요. 84에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 약수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08m를 이렇게 딱 맞게 나누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간격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간격 크기는 108의 약수에 해당될 거고 마찬가지로 120도 이 같은 간격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간격도 120의 약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가장 적게 심으려면 우리는 간격 크기가 84와 108과 120의 공약수여야겠죠? 자, 그러면 구해 볼게요. 우리는 누가 간격 크기가 84와 그 다음에 108과 그 다음 120의 공약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누기 방법이 있었고 수들을 쪼개서 공통인 약수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가 사실 3개나 4개로 늘어나면 나누기 방법보다는 곱하기 방법이 훨씬 더 편하긴 하실 건데 선생님은 2가지 다 문제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84, 108, 120 이렇게 해서 나누기 방법으로 볼게요. 그럼 먼저 나누어지는 게 누가 있을까요? 4로 먼저 될 것 같아요. 그죠? 4, 28, 4, 1은 4. 4, 28, 28, 그러니까 4, 7, 28. 그 다음에 4, 32 이렇게. 자, 21, 27, 30 누구로 될까요? 나누기 방법이 3으로 또 되겠죠? 자, 3, 7, 21, 3, 9, 27, 10. 자, 이번에는 3개 다 공통으로 나누어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3개 다 무조건 공통으로 나누어져야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3, 4, 12가 되겠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구해온 10이라는 수는 나무의 개수가 아니라 간격의 개수가 아니라 간격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12까지만 구해오는 게 아니라 12 뒤에 단위를 붙여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12m입니다. 이렇게요. 12개가 아니라 12m.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12m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나는 필요한 나무는 몇 그루니? 라고 했으니까 간격의 개수를 구해 오셔야 돼요. 간격 개수가 나무수라고 우리는 닫혀있는 공간에서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격의 크기를 다시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서 84에서요. 얘들아 12를 다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No. 여기 보시면
84를 12로 나누니까 7이 나왔거든요. 간격 개수는 7개가 나오네요. 7 옆에 개라고 해서 단위를 붙여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108을 12로 나눠주니 9개가 나오네요. 간격이. 120을 12로 나눠주니 10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나무 개수는 7 더하기 9 더하기 10 하셔서 우리는 26해서 26그루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에 나오는 심화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9번, 여러분들 교재는 30쪽에 해당되네요. 19번 여기 볼게요. 길이가 1과 8분의 7m인 색테이프 4장을 일정한 길이만큼 겹치게 한 줄로 이어 붙였더니 전체의 길이가 5와 4분의 1m가 되었습니다. 색테이프를 몇 미터씩 겹치게 이어 붙인 겁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색테이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자, 색테이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장의 길이가 1과 8분의 7m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과 8분의 7이 4장이 붙여 있는데 붙이는 곳은 세 군데가 지금 겹쳐 있죠. 이렇게. 이 겹치는 곳이 모르니까 나 네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네모의 길이만큼 겹쳤어요. 그러면 나는 이 색테이프를 이어 붙인 전체 길이는 1과 8분의 7이 몇 장을 들고 오냐면 4장을 들고 와야겠죠? 더하기 1과 8분의 7, 여기 왜 1로 적었니? 7 더하기 1과 8분의 7 더하기 1과 8분의 7 이렇게 가져왔겠죠? 그런데 겹쳐있는 부분만큼은 내가 지금 2번씩 포개어져 있으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빼기 네모, 빼기 네모, 빼기 네모. 왜? 장수를 4장을 가지고 오면 이어 붙인 곳은 3군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겹친 부분, 네모 부분을 3번 빼주면 전체 길이가 될 거예요. 전체 길이는 5와 4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4개를 먼저 쭉 더한 값은 4와 8분의 1 더하면 4가 되겠죠? 8분의 7, 8분의 7, 8분의 7, 8분의 7을 더하면 7, 4, 28이 될 거예요. 그럼 8분의 28은 자연수로 3이 내려가죠? 3, 8, 24니까. 그래서 7과 8분의 24 내려가고 나면 4가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약분 처리까지 되네요. 7과 2분의 1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7과 2분의 1에서 네모 3번을 뺐더니 5와 4분의 1이 해당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모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7과 2분의 1에서 5와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정리가 잘 됐을까요? 자, 그래서 네모 3개에 해당되는 크기는요? 7과 2분의 1에서 5와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더라. 자, 통분을 해야 뺄 수 있겠죠? 얘는 4분의 2. 그럼 빼면요. 7에서 5를 빼면 2. 4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구하고 싶은 것은 네모 한 칸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2와 4분의 1인 채로 3개로 나누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수 2가 3개로 안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가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분수로 바꾸시면 여기 앞쪽에다 적을까? 4분의 4이 8이니까 9가 될 거예요. 4분의 9를 얘들아. 4분의 9는 4분의 1이 9개 있어요. 라는 말이죠. 이걸 3개로 쪼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지? 얼마씩 가져가면 되지? 4분의 3씩 가져가면 되겠다. 아, 그래서 여기에 이어 붙여져 있는 부분은 4분의
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분모와 분자의 합이 72인 진분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를 9로 약분을 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4만큼이 더 크대요.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와 분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비슷한 유형을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건데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수가 있었어요. 이 수의 분모와 분자의 합이 4가 되죠. 그 다음에 차는 2가 되죠. 자,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볼게요. 2를 곱해서 같은 분수를 만들면 분모 분자의 6분의 2가 될 거고 3을 곱해서 만든다면 3, 3은 9분의 3이 될 거고 4를 곱해서 만든다면 4, 3, 12분의 4가 되겠죠? 자, 이 녀석들의 합과 차도 2배, 3배, 4배가 될 거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이랑 2랑 더하면 8, 6에서 2를 빼면 4, 9에서 3을 더하면 12, 그 다음에 9에서 3을 빼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합도 2배, 3배, 차도 2배, 3배 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분모와 분자의 합이 70이에요. 자, 여기 네모분의 세모가 있었어요. 이 녀석 네모와 세모의 합이 72가 된대요. 자, 근데 이 녀석을 나누기 9를 한대요. 나누기 9. 그러면 어떤 수가 되겠죠? 선생님은 별표 분의 하트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이 분모가 분자보다 4만큼 더 크대요. 자, 즉 별표 빼기 하트의 크기가 4라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얘들아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합도 여기서 나누기 9를 하면 별표 더하기 하트의 값도 알 수 있어요. 나누기 9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9, 8, 70이니까 8이 되겠죠. 자, 우리 적절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에서 하트를 뺐을 때 차이는 4가 나고 별에서 하트를 더한 합은 8이 되는 두 수. 여러분들 생각해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할 기회를 조금 더 줄까? 생각해 보셨나요? 차이는 4, 합은 8. 누구예요? 6이랑 2가 되겠죠. 6이랑 2. 여러분들 찾아오셨나요? 자, 6분의 2다 이런 말이죠. 그럼 처음 있던 분수는 9배 큰 수니까 6, 9, 54분의 그 다음에 2, 9, 18 이렇게 됐겠죠? 처음 있던 분수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러면 더 약분을 하셔야겠죠. 6분의 2는 2로 약분이 될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합은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1은 해서 정답은 4 해서 3번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25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25번 풀이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어. 자, 봅시다. 비어있는 물탱크에 가수도꼭지로만 물을 가득 채우면 18분이 걸리고 나수도꼭지로만 물을 채우면 12분이 걸려요. 그러면 누가 더 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나수도꼭지가 더 많이 나오겠죠? 만약에 비어있는 물탱크에서 물이 나가는 배수구를 열고 물이 나가는 배수구도 있네요. 나수도꼭지로만 물을 채우면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자, 물을 가득 채우는데 18분이 걸린대요. 가와 나의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어서 배수구를 연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걸리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물탱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까봐 선생님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물탱크가 이렇게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가수도 꼭지가 있고요.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나수도 꼭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물을 다 채우는데 12분밖에 안 걸리니까 나가 훨씬 더 물이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가는 1분당 채울 수 있는 양이 이 물탱크를 18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양이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가득 채우는데 18분이 걸린다 했으니까. 그럼 나는 1분당 이 물탱크를 12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가수도 꼭지는 지금 안 틀었어요. 나수도 꼭지로만 틀고 배수구를 열었대요. 즉 여기서 물이 찔찔찔찔 하고 나갈 거예요. 배수구로. 자, 배수구로 나가는 양은 당연히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는 적게 나갈 거예요.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배수구로 1분당 네모만큼 나간다고 할게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나수도 꼭지를 열고 그 다음 배수구를 열고 물을 가득 채우는데 18분이 걸린댔어요. 자, 그 말은 우리는 자, 나수도 꼭지는 들어오는 양이죠? 그 다음에 배수구는 나가는 양이니까 빼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18분이 걸리니까 1분당 나가 들어오는 양에서 빼기 1분당 배수구에서 나가는 양을 빼주면 총 18분의 1만큼을 채울 수 있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가득 채우는데 18분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나수도 꼭지는 12분의 1만큼을 채운다 했거든요. 1분당. 거기서 네모를 빼면 18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12분의 1에서 18분의 1을 일단 빼줘야겠죠? 통분해 볼게요. 통분 36분의 3 빼기 36분의 2 이렇게 통분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3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배수구는 1분당 얼마씩 빠질 수 있다고요? 36분의 1만큼 빠진대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물어보냐면 가와 나수도 꼭지를 동시에 틀고요. 배수구도 열었어요. 자, 그러면 가수도는 18분의 1씩 들어오겠죠? 18분의 1. 그 다음에 나수도는 1분당 12분의 1씩 들어올 거예요. 그럼 더해 주셔야 되고요. 배수구는 36분의 1만큼 빠져나가는 거니까 빼줘야겠죠? 3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1분당 가수도 열고 나수도 열고 물탱크 열었을 때 1분당 물이 받아지는 양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통분 한번 해봅시다. 36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36분의 3, 빼기 36분의 1은 36분의 5 빼기 1이니까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9분의 1씩 찰 수 있네요. 아, 물탱크를 9분의 1씩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는 몇 분이 걸리겠어요? 가득 채우는 것은 1이잖아요. 가득 채우는 건 1이죠. 그러니까 9분의 9가 채워지려면 총 9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